가전제품 잘못 사면 10년 동안 전기세만 수십만 원 날립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가격, 디자인, 브랜드만 보고 고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 고른 가전제품은 단순히 초기 비용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전기세만 수십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하나 샀다고 해봅시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과 3등급 제품의 전력 소모량 차이는 1년에 약 1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하루 24시간 365일 내내 작동하는 제품이니 10년 동안 무려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세탁기나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설치하면 오래 쓰는 제품이기에 처음 잘못 고른 선택이 10년 후까지 가정의 지출을 잠식하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비용이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며 궁금해하지만 정작 원인이 몇 년 전 잘못 고른 가전제품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매달 조금씩 흘러나가는 비용이 쌓여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 영상에서는 앞으로 10편에 걸쳐 가전제품을 고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숨은 비용의 함정, 그리고 호갱을 피하는 진짜 선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더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우리가 매달 내는 고정 지출입니다. 식비나 외식비처럼 상황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한번 가전제품을 들여놓으면 자동으로 지출되는 비용이죠. 그래서 전기세를 줄이는 건 장기적인 생활비 절약의 핵심입니다. 냉장고는 하루 24시간 돌아가고 에어컨은 여름철 내내 가동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도 일주일에 여러 번 돌아가죠. 이 모든 제품이 조금씩 더 전기를 먹으면 결국 가정의 전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만 10년 단위로 계산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의 경우 1등급과 3등급 제품의 소비 전력 차이가 약 30% 이상 납니다. 매년 여름철 전기요금이 5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10년이면 50만 원입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로 고효율 모델은 한 번 세탁 시 20만 300원의 전기세만 드는 반면 구형 모델은 500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줍니다. 결국 전기세는 단순히 몇천 원, 몇만 원 아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의 수명주기 전체를 고려했을 때 최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장기전인 겁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을 고를 때는 단순히 눈앞의 가격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낼 전기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가전제품을 보면 항상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란색 배경에 15등급으로 표시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스티커죠.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용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스티커가 앞으로 10년 전기세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은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 중에서도 전기를 가장 적게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5등급은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제품이죠. 예를 들어 같은 용량의 냉장고라도 1등급 제품은 연간 전기요금이 4만 원대인 반면 3등급 제품은 7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이가 3만 원 정도? 작아 보이지만 10년이면 30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게다가 냉장고는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켜져 있으니 차이가 점점 더 커집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효율 세탁기는 한 번 돌릴 때 전기와 물을 절약해 장기적으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건조기를 자주 쓰는 집이라면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에어컨 역시 효율 등급에 따라 여름철 전기세 폭탄을 맞을지 아니면 안정적인 지출을 유지할지가 갈립니다. 즉, 에너지 효율 스티커는 단순히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지갑에서 빠져나갈 돈을 미리 보여주는 청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살 때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1등급 제품을 고르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돈을 아끼는 셈입니다. 가전제품을 고를 때 이 스티커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가전제품별로 전기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냉장고입니다. 800리터 대형 냉장고 기준으로 1등급은 연간 전기요금 약 4만 원, 3등급은 약 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차이는 3만 원이지만 10년이면 30만 원, 15년 쓰면 45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둘째, 에어컨입니다. 하루 8시간, 여름 3개월 동안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은 약 15만 원, 3등급은 약 25만 원이 나옵니다. 한여름마다 10만 원씩 더 내는 셈이니 10년이면 100만 원 차이가 벌어집니다. 셋째, 세탁기와 건조기입니다. 세탁기만 쓴다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건조기까지 매일 쓰는 집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등급 건조기는 연간 전기요금 약 7만 원인데 구형 모델은 12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역시 5만 원 차이가 누적되면 수십만 원으로 커집니다. 넷째, TV입니다. 최신 TV는 전력 소모가 많이 줄었지만 화면 크기가 커지면서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커진 경우도 있습니다. 55인치 1등급 제품과 3등급 제품의 연간 전기요금 차이는 약 2만 원 정도인데 10년이면 20만 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누적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결국 가전제품을 살 때는 당장의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낼 전기세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전제품을 고를 때 대부분은 얼마나 싸게 사느냐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초기 비용이 아니라 이후에 따라오는 숨은 유지비입니다. 첫째, 수리비입니다. 특히 해외 브랜드의 경우 멋진 디자인과 기능에 끌려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이 해외에서만 공급된다면 수리비가 국산 대비 두세 배까지 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품 수급이 늦어 한 달 넘게 제품을 못 쓰는 상황도 생깁니다. 둘째, 필터 교체 비용입니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건조기 필터는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합니다. 이때 브랜드마다 교체 주기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제품은 필터 교체비만 1년에 2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결국 싸게 샀다고 좋아하다가 필터 비용으로 5년간 본전 이상을 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셋째, 소모품 관리입니다. 진공 청소기의 먼지 봉투, 로봇 청소기의 배터리, 커피 머신의 캡슐 등 사용하면서 반드시 추가 비용이 드는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 같아도 5년, 10년 쌓이면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넷째, 전기세 누적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효율 낮은 제품은 매달 전기세를 더 내야 합니다.
초기 비용에서 몇만 원 아꼈다고 해도 10년 동안 수십만 원을 더 내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손해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전제품을 살 때는 초기 가격이 아니라 10년간 총 소유 비용 TCO, Total Cost of Ownership을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광고를 보면 항상 새로운 기능이 넘쳐납니다. AI 세탁, 스마트 냉장고, 음성, 인식 TV 등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잘 쓰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능들이 제품 가격을 수십만 원씩 올린다는 겁니다. 냉장고를 예로 들어봅시다. 문을 열지 않고 안을 볼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 기능이 추가되면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을 여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세탁기의 AI 맞춤 세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표준 코스만 쓰고 나머지 기능은 메뉴판처럼 존재만 할 뿐이죠. 이런 불필요한 기능에 속지 않으려면 구매 전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이 기능을 매주 최소 2번 이상 사용할까? 이 기능이 없다면 제품 사용에 불편이 클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입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건 기본 성능입니다. 냉장고는 냉장 냉동 성능, 세탁기는 세탁력과 건조력, TV는 화질과 내구성. 이 기본만 튼튼하면 됩니다. 광고에 혹해 불필요한 기능까지 돈을 쓰는 건 결국 호갱되는 지름길입니다. 필요한 기능과 불필요한 기능을 구분하는 눈. 이것이 가전제품 고를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전제품을 살 때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음과 공간입니다. 기능과 가격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집안 환경에 맞지 않는 제품을 들여놓게 되고 그 결과 매일같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먼저 소음입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건조기 같은 제품은 작동할 때 나는 소음이 꽤 큽니다. 낮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밤에 조용할 때 웅하는 냉장고, 소리, 세탁기의 진동음은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처럼 벽이 얇은 구조에서는 이웃 간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음은 단순히 귀에 거슬리는 문제를 넘어 수면 질처와 스트레스 증가, 건강 악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 문제입니다. 가전제품은 크기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한번 들여놓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냉장고가 문에 걸려 주방 동선이 막히거나 세탁기가 화장실 크기에 맞지 않아 설치조차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또 TV를 너무 크게 샀다가 거실에서 눈이 피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실측을 해야 합니다. 설치 공간의 크기, 문 열림 방향, 환기 공간까지 고려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음에 민감하다면 제품 사양에서 소음 및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성능이라도 소음 수치가 낮은 제품은 훨씬 쾌적한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즉, 가전제품은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집안 환경과 어울리는 것까지 봐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전제품을 사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 대부분이 광고성 글이라는 겁니다. 제조사 홈페이지, 협찬 리뷰, 블로그 마케팅 글들 전부 제품의 좋은 점만 강조할 뿐 단점은 쏙 빠져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제 사용자 후기입니다. 제품을 이미 사용해 본 사람들이 남긴 장단점에는 광고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력은 좋은데 소음이 크다. 냉장 성능은 뛰어나지만 문이 자주 고장난다. 에어컨은 시원하지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이런 후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별점만 보지 말고 상세 후기를 읽어야 합니다. 별점은 높지만 내용은 부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점 리뷰를 먼저 보세요. 칭찬만 있는 제품은 오히려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사용기간이 긴 사람들의 리뷰가 더 신뢰할 만합니다. 개봉하자마자 쓴 리뷰보다 6개월 이상 써본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현실적입니다. 가전제품은 한 번 사면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쓰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보다 중요한 건 실제 사용자의 경험입니다. 리뷰와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 이것이 가전제품 고를 때 세 번째로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전제품을 선택할 때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증기간과 AS 체계입니다. 초기에는 잘 모르지만 3년, 5년, 7년이 지나면서 제품의 진짜 내구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AS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새 제품을 사야 하는 상황까지 오죠. 먼저 보증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대형 가전은 보통 12년 무상 보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부 브랜드는 컴프레서, 모터, 패널 등 핵심 부품에 대해 10년 보증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은 처음엔 크게 와닿지 않지만 실제로 제품을 오래 쓰다 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AS 센터의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동네에서 바로 서비스 기사가 올 수 있는 브랜드와 전국 몇 군데 안 되는 센터만 운영하는 브랜드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가 늦으면 불편함은 물론 그 기간 동안 대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AS 문제에서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부품 조달이 늦거나 아예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결국 몇 년 쓰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초기 저렴함이 오히려 큰 손해가 되는 겁니다. 가전제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니 가격표에 적힌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확인해야 진짜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 가전제품을 고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전기세 절약을 위한 에너지 효율 등급 확인. 2. 가전제품별 장기 전기세 차이 계산. 3. 숨은 유지비와 필터 소모품 비용 고려. 4. 불필요한 기능에 속지 않기. 5. 소음과 공간 문제 확인. 6. 실제 사용자 후기 꼼꼼히 살펴보기. 7. 장기 보증과 AS 체계 점검. 이 모든 기준을 지키면 단순히 가전제품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편안하게 사는 소비가 됩니다. 실전 팁을 드리자면 제품을 고르기 전에 꼭 내 집 환경과 생활 패턴을 먼저 점검하세요. 가족 수, 집 크기, 전기 사용량에 따라 맞는 제품이 달라집니다. 또 초기 가격보다 총 소유 비용 TCO를 계산해야 합니다. 10년간 전기세, 유지비, AS까지 합산했을 때 진짜 이득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보다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주변 지인들의 실제 사용 후기를 들어보고 온라인에서 장단점 리뷰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래야 광고에 속지 않고 나에게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전제품 선택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투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더 이상 호갱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준을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선택에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